자, 오늘도 두 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1번 문제 수급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오랜만에 강했던 시장, 양쪽 수급이 다 받쳐줬던 모습인데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담아갔을지 1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강 후약 흐름이 오랜만에 끊어졌고 외국인과 기관, 장 막판까지 순매수세를 더 확대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먼저 기관의 순매수 5가지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성전자, 2번 SK하이닉스, 3번 두산에너빌리티, 4번 LG에너지솔루션과 5번 삼성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구글 TPU와 엔비디아 GPU 이 관련주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증권사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구글 TPU의 최대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이 GPU 공급망 의존도 조금씩 축소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일에도 M7 중에 엔비디아만 홀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오후장까지 시총 상위 중에 홀로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던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자리합니다. 무려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무려 117조 규모로 대형 원전 8기를 새롭게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주가도 오랜만에 함께 급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 반등세 보이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2차전지 관련주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에 LG전자 역시도 새로운 전고체 기술을 발표하면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전기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3분기부터 MLCC 가동률 10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고마준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러브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의 매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H전대중공업, 카카오, 한미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은 H전대중공업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은 담아가는데 기관은 계속해서 덜고 있습니다. 조금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마스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내년부터 발주 더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스권 깰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고요. 3번은 카카오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컸던 카카오의 친구탭. 드디어 12월부터 다시 복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역시도 5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요. 기관도 4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새로운 패키징 기술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차세대 기술이죠. 하이브리드 본딩이 시장에서 뜨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 역시도 자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대표이사 역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호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거래가 제기된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 FDA 등 글로벌 규제 기관으로부터 총 400건의 제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조 승인 빠르게 늘어나면서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신뢰를 인증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살펴봤는데 두 분의 픽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렇게 수급 특징주가 나왔습니다. 기관 매수 탑5, 외국인 매수 탑5 종목들 나왔고요.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삼성전기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성 대표님,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삼성전기를 써주셨어요. 사랑하는 SK하이닉스는 왜 주목 안 하시죠? 주목하는데 예. 요즘에 살짝 조금 밀린 것 같아가지고. 밀리니까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더? 네, 저는 하이닉스는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제 TPU가 급부상을 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제미니 3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단 그 GPU와 TPU의 양강 구도에서 지금
약간 우리 올 초에 있었던 딥식 사태처럼 약간은 뭔가 새로운 게 확 부상했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게 사실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근데 결국에는 그 GPU랑 TPU랑 같이 간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동안에 주목하지 않았던 TPU에 관심이 확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예의 밸류보다는 어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봐도 뭐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지금 하이닉스를 팔고 있고 기관만 사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소나기가 내릴 때는 살짝 피해 있다가 다시 반등할 때는 다시 올라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잘 가는 말이 지금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TPU의 저는 숨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삼성전기라고 하면 정말 무거운 종목. 안 가는 종목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 와 진짜 적산병이 뭐예요?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오랜만에 본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럼 삼성전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도대체 왜 가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기가 지금 시장 어떤 모멘텀에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삼성전기가 원래 알고 있을 때는 아마 MLCC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주목받고 있는 거는 그 기판이거든요. 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판 같은 경우 뭐 이수페타시스를 생각하거나 심텍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도시를 하나를 비유를 해서 이 기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기가 만드는 이 기판은 FCBGA라는 기판인데 이거는 도시의 초고층 빌딩의 골조공사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GPU나 CPU의 밑에 깔리는 커다란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그 MLCC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고속도로나 육교 같은 게 되는 거고 이제 심텍이 만드는 건 그냥 중층 기판 정도 일반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 쉽잖아요. 왜냐면 기판주 얘기를 하는데 각 기판들이 이 데이터 센터라는 큰 도시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기판,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만드는 기판에 대해서는 살짝 간과하기 쉬운데 삼성전기도 이 사업 부문 중에 기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하던 MLCC는 진짜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기판까지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사업 부분이 다 호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 덕분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지금 2,3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그리고 컨센서스 상회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 4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망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기를 주목하셨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지금 뭐 차트 분석도 약간 필요할까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사실 그 이태우 전문가 지난주에 저랑 같이 나와서 삼성전기 픽했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달릴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었는데 최고가 흐름입니다. 네, 근데 일단 TPU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지금 삼성전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덕산병 차트가 나오는데 오늘 또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증권사에 있는 TP를 보면 28만 원에서 32만 원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갈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만약에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이번 기회에 홀딩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난 조금 무거운 종목인데 꾸준히 가는 걸 원한다는 분들은 눌림목 나왔을 때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올해 초에 또 유리기판 주목받을 때 관련 종목들 많이 오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말 그리고 연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또 유리기판 하면은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앞서서 SK하이닉스 얘기도 또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도 잠시 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써주신 한미반도체 집중하는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TPU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일단 뭐 TPU건 어차피 뭐 GPU건 결국은 이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칩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결국은 뭐 D램이라든지 아니면 HBM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HBM을 만들기 위한 핵심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뭐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본딩 쪽 장비에서는 전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역시나 이 부분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한미반도체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3분기 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쪽이 관세 부담이다 뭐다 해서 일단 투자가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4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고객사들이 대부분 다 증설 또는 전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 자체를요. 그래서 뭐 HBM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지금 공장들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게 될 HBM4라든지 그 다음 시리즈죠. HBM4E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TC본더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C본더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뭐 당분간은 수주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마이크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0% 정도 매출을 이 회사에서 담당을 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양 같은 경우는 뭐 점유율 같은 경우가 한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에서 한 60%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장비를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이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차세대 HBM용 신규 장비들 이 회사도 TC본더를 만드는데 HBM4에서 들어가는 장비는 TC본더 4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제작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사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TC본더 대비했을 때 한 30% 이상 비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마진도 많이 남는 데다가 북미양 매출도 굉장히 큰 편인데 북미 쪽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 장비보다 역시나 30에서 한 40% 정도 비싸게 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쪽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 오늘 한 42만 주 정도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온 편이고요. 기관들도 같이 쌍끌이 매수 중.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오늘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방 압력은 좀 많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 이후에 첫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뭐 신규 접근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차트 보면 굉장히 뜨거운 10월을 보냈다가 아주 차가운 또 11월을 보내는 중에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뭐 추가적인 상승, 뭐 정고점 도전 트라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정고점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 지금 좀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여유 자금을 갖고 단기적인 자금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로 보신다면 저는 최고가까지 또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자금이시라면 한 19만 원 정도까지 좀 길게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께서 써주시진 않았지만 워낙 또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추가 질문을 살짝 드려볼까 하는데 앞서서 이제 성 대표님은 조금은 더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트를 보면은 이게 4거래 연속 어느 정도 한 51만 원 수준이랄까요? 요거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바닥을 잡은 것인가라는 또 시장의 일견의 예측도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전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공매도 비중이 최근 대비했을 때 평균 대비했을 때 좀 강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악재가 나온 상황이 악재라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잘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걸 봐서는 낙폭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TPU라든지 이런 것들도 HBM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의 이런 반도체들은 계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는 안 되겠지만 일단 지금이라면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들어가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